수송기의 명품, 소형 수송기와 중형 수송기 시장을 전 세계를 싹쓸었던 C130 허큘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만능 수송기, 물론 C5나 C17 같은 수송기가 있지만 전술 수송기 시장에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시장을 싹쓸었던 C130 허큘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C5나 C17 같은 것은요, 전략 수송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전략 물자들을 날라야 되는 데 있어서는 C5나 C17 같은 수송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와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즉 전술용 물자는 서로 다른데요. 그것은 이제 군사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략 수송기는 거의 지구상에서 수송이 이루어진다면 전술 수송기는 주로 전구 내에서 혹은 전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수송의 형태를 말하겠죠. 이런 전술 수송기는요, 2차 대전 때 지상군의 물자를 날르는 데 있어서 매우 절박하게 필요가 되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미국은 업체들로부터 전술 수송기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요건을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활주로가 될 수 있으면 짧아도 충분히 이륙 및 착륙이 가능한 수송기를 원했겠죠. 거기다가 병력은 92명, 완전 무장한 병력도 64명 정도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고, 2000km 이상의 항속 거리와 엔진 하나 정도가 고장이 나더라도 생존에 무리가 없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대박이 나는 이유는 미국은 한 번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최소 100개에서 수백 기를 도입을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 선정이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제기인 YC130이 나오게 되는데요. 1954년 8월 23일 날 초도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부터 미 공군에 도입이 되죠. 따라서 시제기에서 Y자를 뺀 C130, C130으로 제식 명령을 받게 되고요. 애칭으로는 허큘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생긴 것만 봐도 허큘리스처럼 아주 땅땅하게 생겼죠. 29.8m의 전장과 최대 상승 고도는 10km, 승무원은 5명이 탑승을 합니다. 저도 공군 사관 생도 시절에 이 C130을 타고 낙하산 강화 훈련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탔을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흰 성에 같은 게 나오면서 순식간에 캐빈을 거의 얼려버렸고요. 딱 문이 열리고 나서 항공기 밖으로 뛰어내리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엔진 소리와는 달리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대 18톤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고요. 항속 거리는 3,800km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94km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로써 미군이 요청했던 모든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을 시켰고요. 제일 중요한 병력 수송 인원도 맞췄죠. 그리고 험비 3대나 M113 장갑차 2대를 실을 수가 있었고요. C130부터 미군의 혁신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팔레트였습니다. 즉 팔레트로 비행기 안에 장비를 실었다가 팔레트로 끌어내리는, 이름으로 해서 적 하역 작업의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 팔레트 시스템은 가로 2.2m, 세로 2.7m에 총 463리터의 부피로 최적이죠. 이렇게 해서 표준화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C130의 특정 장비를 실게 하기 위해서 이 규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이마스 잘 아시죠? 하이마스가 원래 M270의 숏 버전이잖아요. 하이마스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C130에 쏙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게 하이마스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전술 기동이 가능한 거죠. 비록 MLRS보다는 화력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C130에 쏙 넣어서 신속한 전술 기동 및 배치가 가능하게끔 만든 게 하이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이마스가 걔가 바퀴가 달려서 지가 신속하게 달릴 수 있다고 해서 고속 기동 포병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C130에 실을 수 있어서 고속 기동 시스템인 겁니다. 이렇게 C130은 이런 팔레트 모양을 6개를 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격화되게 짐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항공기의 내부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C-130은 대형 수송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탑재량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않았지만 전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거기에 4개의 엔진이 달려 있으니까 강력한 추력을 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엔진 추력 덕분에 저고도에서도 매우 활동성이 높은 기동성을 보여주었고요. 장갑차나 험비 같은 차량을 저고도에서 공수를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됐죠. 힘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특수부대 투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지상에서 20m 정도의 높이에서도 화물을 투하할 수 있을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맥스 페일로드 상태에서도 1km 정도면 이륙이 가능했고요. 만일에 그 정도가 아니면 430m 정도만 돼도 이륙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민항기가 이륙하려면 한 1.8km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길게는 3km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430m에서 이륙이 가능하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게 미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든 절박한 상황에서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끄럽지 않은 비포장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능력이고요. 이런 능력 때문에 또 다양한 임무로 파생이 되겠죠. C-130B는 연료 탑재량을 늘렸고, D는 A를 개조해서 극지방에서, 즉 빙판길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타입으로도 만들었고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C-130E 에코형도 있고요. B보다 연료 탑재량을 늘려서 더 원거리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또 도입을 했죠. C-130H 전자장비도 업그레이드했고 엔진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미 해군에서는 C-130G 골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중급유기도 있죠. KC-130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려주는 AC-130 건쉽이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량형이 있습니다. 민수용도 많고요. 산불 끄는 용도도 있습니다. 이게 1954년부터 양산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용이 되는 데는 최초의 설계에서부터 너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신뢰도가 높은 비행기다 보니 얘를 대체하는 비행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블랙호크도 마찬가지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약 2,500여 기가 생산이 되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C-130은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다양한 물자들을 수송하고 있겠죠. 가끔 우리 특수요원들을 태우고 공중에서 낙하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수송기 C-13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제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감사합니다.